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오늘 예쁜 소인제금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인제금 키우기와 또 우리가 6월이 되면 다육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또 잘하시는 고수님들은 그냥 들어주시고요. 우리 초보맘님들은 또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인제 금은 동형 다육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소인제 금과 저 뒤에 보이는 원종 방울복랑금, 왼쪽에는 방울복랑금, 네, 또 여기는 한산도, 저 뒤에는 한 열흘 전에 분갈이 해놓은 간주, 오른쪽은 박하장이죠. 박하장과 간주 분갈이 해놓고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푸르게 잘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또 분갈이 해준 아이가 여기 사라보니 슈퍼컬러 요 아이도 분갈이를 했는데 요 아이는 약간의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렇지만 물을 안 줬다고 저 아이들이 전혀 지장은 없죠. 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저 뒤에 애가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 저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분갈이 해놓은 지가 지금 같은 요 시기에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물을 주지 않았어도 저렇게 로젯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홍대화 꽃인데요. 홍대화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곧 조만간에 꽃이 활짝 필 것 같아요. 참 예쁘죠? 네, 꽃몽우리가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대화 꽃 모양인데요. 색감은 이렇게 짙은 주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예뻐요. 한쪽 여기 좀 홍대화가 두 송인데 하나에서 이렇게 네 줄기, 또 한 폭에서는 이렇게 세 줄기. 보통은 꽃을 보지 않고 잘라주는데 제가 홍대화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꽃이 피는지 많이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자르지 않고 지금 꽃을 보려고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네요. 홍대화 꽃. 우리가 다육이 꽃은 거의 비슷하죠. 종 모양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조금 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종 모양이 좀 더 깊은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짧고 동글동글해요. 네, 홍대화. 네, 여기 꽃몽울이 이렇게 보셨죠? 예쁘죠? 그래서 꽃을 조금 보고 잘라줄 생각인데 아직까지 몸이 로젯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아직 로젯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목대도 워낙에 좋은 아이라 꽃을 봐도 건강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서 지금 꽃을 이렇게 보려고 안 자르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인제 금을 우리 유튜버님인 다육 스토리님이 선물로 주신 소인제 금을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이제 분갈이가 돼 갖고 온 아이라 이렇게 이제 물 빠짐이 좋은 락고분에다가 여름에 물 마름이 좋으라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심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은 다육이를 사더라도 6월 중순 이후에 장마기가 되고 습도가 올라가는 시즌이 된다면 분갈이를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왼쪽에 방울복랑금 3개를 그냥 포트째 가져왔죠. 농원에서 가져온 그대로 그냥 길러서 올 여름은 나고요. 9월 초에서 9월 중순 이후에 커팅을 해서 이 아이도 번식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여기 원종 복랑금도 심은 건 4월 달에 저렇게 심어 놨는데 이미 너무나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이렇게 심어서 뿌리를 내리면 한 2개월 정도면은 뿌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우리가 6월을 넘어서 7월, 8월 아주 고온일 때도
잘 견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형다육이면서 여름에는 거의 수면 상태라 그러나요? 뿌리가 활동을 하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이런 다육이들을 지금 분갈이를 해놓으면 사실은 뿌리 내리는 게 한 달 이상 걸려서 6월 말쯤 되면 7월, 8월에 더위를 이기고 견디는 게 아마 다육이로서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우리 뭐 동형 다육이가 아닌 다육이들도 똑같이 여름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기가 이 다육이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냥 고온이 있거나 또 다습하지 않다면 고온만 갖고도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온도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음으로써 이 다육이들이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몸에 있는 물 때문에 제가 작년 여름에도 겪어봤지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물이 이게 전부 물인데 밖에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이걸 그냥 뚝뚝 떨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월 이후 6월 20일 이후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물을 거의 단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뿌리를 내려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훅 가버릴 확률이 높아서 우리가 자꾸 6월 중순 이후에는 이 동형종이든 또 봄가을형이든 하형이든 분갈이를 하지 않는 걸 권하고요. 다육이를 사더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키우다가 가을에 조금 이른 초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주기인데요. 사실은 다육이는 물주기만 잘하면 키우는 게 큰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살짝 물을 안 주고 살짝 게으른 분들이 오히려 다육이는 잘 키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을 안 주면은 조금 덜 성장하거나 덜 깔끔하게 크거나 예쁘게 크지 않아도 죽지는 않는데요. 다육이 사랑이 너무 깊고 애정이 깊어서 자주 바라보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물을 자주 줄수록 다육이는 우리가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제가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우리 다육맘님들 물 충분히 주는 시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마구 하는데요. 3월 달 정도 되면 웬만하게 밤의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는 한 물을 주는 시기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또 4월 달에도 물을 뭐 아무렇게나 줘도 좀 많은 양을 줘도 이 다육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뿌리가 흡수를 해서 몸으로 이동을 해서 흡수하고 또 날씨가 습도가 적고 거의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므로 우리가 물을 충분히 줘도 흙에 있는 물을 다육이도 끌어올려서 성장하는 데 쓰고 바깥의 조건도 바람에 날리면서 물이 많이 건조하게 말라지는 시기라 뭐 일주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을 주고 일주일만 되면 또 물을 줘야 될 만큼 다육이들이 쭈글쭈글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오는 시간이 잦아지므로 물 주는 시기를 또 물 주는 양을 많이 줄여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4월, 3월에 물을 줄 때는요, 물의 양이 줘야 되는 다육이 양이 많다 보니까 연면십이나 또는 저면을 다 못 해주고 물 조리개 또는 그냥 그 하원에 있는 그 물은 그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라 그 물을 그냥 그걸로 죽죽 주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뽁뽁이로 에어브러워로 물을 다 털어주는데 설령 그 시기에는 물을 다 털어주지 않아도 크게 녹거나 무르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월 달에는 물의 양도 많이 줄여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로zet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위에서 물을 주고 요 가운데 있는 물을 털어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고온에 이 부분이 물음병으로 물러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6월 중순 이후에는 물에 주는 양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요런데 만약에 물이 닿았다 하면 꼭
뽁뽁이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물을 털어내 주시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 또는 2주에 한 번 물을, 이제 이 물은 그릇, 그러니까 화분의 사이즈, 또 내가 키우는 환경, 뭐 베란다에 키우는 분도 있고 옥상에 키우는 분도 있고 키핑동도 있고 개인 하우스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는데요. 다육이가 어디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흙의 질에 따라서 이 물을 주는 거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줘라, 열흘에 한 번 줘라 한다고 물을 그대로 따라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층 집에 살고 앞에 집이 가려서 내 집에 해가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물량도 줄여주셔야 되고요. 마사 비율은 높여주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장마기가 되고 습한 이때에는 물을 한 달에 한 번 아주 소량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월이 들어가면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데요. 물을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무름병이라든가 또 병충해가 왔을 때 약을 맘 놓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육이에 이제 우리가 그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살균제 한 번 더 쳐서 무름병, 곰팡이병을 막는 예방 효과, 그 다음에 또 실질 깍지가 덥고 이때 습하고 이때 나타난다면 우리가 약을 쳐줘야 되는데 흠뻑 쳐주면 다육이에게는 또 치명적인 또 물의 양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약을 한 번 정도 더 방제해주고 가시는 걸 또 여러분들도 저도 한 번 더 실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비보약을 원래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지만 다육이에게 과습되는 거를 항상 염려가 돼서 우리 여러 이제 회원님들이 비 맞추는 거를 굉장히 비보약이라고 좋아하시는데요. 또 노지에 키우면서 또 적응을 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름 내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또 바람 불면 거기에 건조시키는데 될 수 있으면 비는 이제부터 맞지 않는 게 저는 늘 좋다고 그러고요. 저는 봄비도 일정 양을 맞고 난 다음에 봄비를 너무 많이 맞는 거는 항상 저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노지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거를 여러 해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상토 비율을 낮추고 마사 비율을 많이 높이고 종류가 비가 맞아도 되는 아이들 위주로 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중순이 오면 비가 오는 양이 봄비처럼 적당량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비의 양도 많고요. 비 오는 날도 많아지고 또 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다육이로서는 조금 많은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비는 지금부터 될 수 있으면 맞추지 않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름비를 계속 맞추는 거는 다육이 무름병이 올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비를 맞추는 건 봄비 때 좀 맞추고 이제는 비를 안 맞추는 게 좋고요. 또 앞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백로금인데요. 이 아이도 조금 적심을 해볼 생각인데 저렇게 목대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요 작은 아이들을 적심을 해서 심었다가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조금 물이 과하면 녹아서 없어질 확률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은 적심과 삽목은 이 시기를 지나서 가을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봄에도 3월, 4월 이때도 내놓고 화상을 많이 입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키워 보니까 그래도 한여름 저는 7월, 8월에 화상을 입더라고요. 봄에는 뭐 아예 조금 조심을 하고 냉해 때문에 조금 저는 4월 중순 이후에 밖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많이 내놓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지만 7월과 8월에는 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워낙 많고 길어져서 작년에 저는 가이아라든가 또 로제 또 홍포도 같은 경우 밖에 내놓은 아이가 햇볕에 이제 타는 그런 일이 있어서 베란다 안쪽에 들여놨는데요. 햇볕이 따라 들어와서 베란다 안쪽에 있는 이 장식에서도 다육이를 많이 화상을 입고 그 가이아가 아직까지 화상 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거리대에다가 만약에 키우신다면 차광이 되어 있게 꼭 뭐라 하죠? 햇볕 가리개를 우회해 주시고 한 50% 정도 차광막이 될 수 있게끔 덮어 주시고 통풍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저처럼 거리대가 아니고 화분을 그냥 창틀 밖에 내놓는다면 저는 양파망을 이용해서 많이 덮어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망을 이용해서 웬만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덮어주었거든요. 그 양파망이 한 두 달이 지나니까요. 그 붉은색, 푸른색이 그냥 허옇게 바라더라고요. 근데 그 양파망 하나가 무슨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데요. 그냥 안 덮어준 것보다 화상을 훨씬 덜 입고요. 양파망이라도 덮어주시고 거리대에다 내놓고 키울 수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리대 우회를 50% 차광막 또는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우리 저 깔망 있죠. 깔망 사각을 우에다가 쭉 연결을 해서 덮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깔망이라든가 또는 양파망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모기장을 또 덮어 주시는 분도 있고요. 50% 차광막 철물점에서 조금 끊어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노지에서 키우시는 우리 또 아는 회원님은 아예 그 50% 차광막으로 해서 바람만 통하게 하고 우에는 완전히 막아서 노지에다 키우면서도 전체 다육이를 완전 차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밖에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더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다육이를 눈맞춤할 때 그 다육이 목대 쪽을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전나비 나비가 이상하게 또 다육이 목대에다가 그 알을 놓는데요. 부전나비가 다육이 목대에다가 알을 놓으면 그 알이 깨어나면서 다육이의 목대를 갉아먹고 거기서 자라요. 제가 작년에 다른 어떤 이 다육이 키우는 다육맘님이 올린 걸 봤는데 세상에 거기 같은 경우는 주택이었고요. 밖에 노지에서 키우는 다육이에게 부전나비가 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나면서 그 다육이의 목대를 갉아먹고요. 큰 그 애벌레가 엄청나게 통통하게 컸어요. 물론 다육이는 중간 목대를 완전히 망가져서 목대를 커팅하고 우회 부분만을 심었는데 한 아이는 그렇게 건질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많은 아이들을 그냥 노지에 있는 거라 잘 크려니 하고 뒀다가 부전나비 알 때문에 다육이를 여러 아이를 잃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또는 조금 낮은 층에서 다육이를 키우신다 그러면 그 목대 쪽에 부전나비가 알을 낳는가 다육이 목대가 이상하지 않는가를 꼼꼼히 한 번씩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부전나비 알을 저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좀 높다 보니까 부전나비 알은 걱정을 안 하는데요. 조금 낮은 층이거나 또 주택이거나 전원지 이런 데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밴드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우리 맘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올려서 서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눔 드림을 할 수 없는데 저희 밴드방에서는 정기적으로 나눔과 드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회원님들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고요. 또 회원 간의 소통도 하고 다육이 정보도 듣고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친목도 하고 있으니 저희 밴드방에 많이 놀러 오셔서 다양한 다육이 또 익히기도 하시고요.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저의 다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